시작이 좋아. Yeah, 조용한 it's a 바닷가에 brand new year. 걸어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Yeah,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except for one thing.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Yeah. Happy New Year. 복사하기 붙여넣기 쏟아지겠지 1년에 서너 번씩 볼까 말까 한 지인들의 단체 문자 요새는 잘 읽지도 않네 그냥 비행기 모드로 왜 나 조용히 있고파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보다 이런 걸 원했어만 친한 친구들은 숙취와 싸우고 있겠지 또 누구는 소중한 누군가와 아침 햇살을 맞이하겠지 Must be nice 조용한 겨울바다 난 이게 좋아 그래서 혼자 여기 와 있어 시작이 좋아. Hey.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새로움이라는 한 단어에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죠. 또 어딘가 깨끗하기도 하고 선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수식어가 당신의 새로움을 표현할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늘 그렇듯이 올해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겠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떡국은 드셨나요? 한 해 한 해 나이 들기 싫은 마음에 떡국을 안 먹어볼까도 생각하지만 도저히 그 맛있는 냄새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늘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또 한 해가 시작됐구나 하는 실감이 조금은 늦게 찾아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 말하면서도 괜히 작년의 나와 오늘의 나를 슬쩍 비교해보게 되기도 하죠. 새로움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기대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조심하게 하고 뭔가 달라질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도 함께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움을 맞이합니다. 어제와 아주 비슷하지만 분명 어제는 아닌 오늘로 말이죠. 오늘은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DJ분들 그리고 우리 서라운더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감사합니다. 오프닝 아주 좋은데요? 근데 명디 대신에 뽀디가 앉아있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페셜 DJ는 아니고요. 사실 원래 명디가 앉아있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온다 해서 제가 A파트를 맡아가지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라운드의 스페셜 DJ, 바로 헤디가 오프닝을 맡아줬는데요. 사실 헤디는 그간 서라운드의 편집과 음향, 기술을 담당해줬는데요. 오늘 DJ로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헤디 오프닝 너무 잘해서 저 약간 경쟁심이 생기는데요. 그나저나 헤디, 왜 헤디는 DJ명을 헤디라고 선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DJ명을 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뭔가 저희가 이제 말을 해야 되고 서로 이름을 불러야 되다 보니까 다른 DJ분들과 발음이 좀 안 겹치는 이름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늘에 떠있는 해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햇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헤디로 짓게 되었습니다. 멋진데요. 우리 로디의 이별과 동시에 뭔가 슬퍼할 틈도 없이 헤디와 함께 2026년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어 굉장히 설렙니다. 드디어 2026년이 왔습니다. 진짜 2026년이 벌써 진짜 서라운드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올해도 서라운드 자주 보자고요. 그나저나 우리 DJ들 한 살 더 먹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올해로 24이 됐는데 사실 이제 결디는 아시겠지만 23일 때는 맞아. 20대 초반이다 아니면 중반이다 이렇게 약간 우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맞죠. 20대 중반이 되어버렸다는 게 상당히 슬픕니다. 우리 헤디는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뭔가 나이 먹는 얘기만 하면은 괜히 기분이 좀 센치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하는 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 나이에 맞는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일반적으로 그 나이 때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아니면 어릴 때 제가 이 나이쯤 되면 난 이런 모습이겠지 하고 꿈꿔왔던 것들을 내가 잘 갖춰 나가고 있나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2025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2025년은 어떤 의미였다에 대해서 한 번씩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결디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새로운 도전의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상반기에는 또 학원 강사로서도 살았고 하반기에는 네, 복학을 해서 학교에 다시 왔는데 또 서라운드도 새로 도전했고요. 다 처음 하는 것들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이 일단 저녁의 해였거든요. 오, 일단 너무 좋은 일이 상반기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 2025년은 너무 좋은 해였어요. 제가 블로그에서도 아마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약간 일들이 되게 잘 풀리기도 했고 해서 2025년은 저한테 되게 기분 좋았던 해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2025년 최악의 소비 대 최고의 소비. 이거 약간 인터넷에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헤디는 최악의 소비가 뭐예요? 저는 최악의 소비를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뭔가 소비를 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소비를 하는 편이라 최악이라고 할 만한 게 많진 않지만 그 중에서도 꼽자면 제가 올해 초에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을 할 때 입으려고 산 옷이 있어요. 그래서 기껏 옷을 골라서 샀는데 막상 공연 때 다른 옷을 입고 공연을 하게 돼서 그 옷은 결국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방치되어 있어 약간 최악의 소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결디는 어떤 최악의 소비가 있었나요? 제가 또 올해 초에 복싱을 시작해보겠다고 한 달을 끊었는데 꼬리뼈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못 나가서 그게 좀 최악의 소비였던 것 같고 최고의 소비는 제가 작년에 되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여행에 소비했던 것들이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최고의 소비라고 하고 싶습니다. 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지나간 2025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1부에서는 새로운 해, 새로운 인연, 새로운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1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라운드 청취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라운드의 방송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주파수 100.7MHz, 타 지역에서는 마포 FM의 공식 홈페이지에 온에어로 접속하시거나 공식 어플리케이션 CR을 다운로드하시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SNS 계정을 팔로우해 주시면 다양한 방송 이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Baby, it's just me and you. Baby, it's just me and you. Just us two, even in a crowded room. Baby, it's just me and you, yeah. It started polite, as on thin ice, till you came over to break it. I threw you a line and you were mine. Yeah, I was afraid, but you made it safe. I guess that it's our combination. Said you feel lost, well so do I. So won't you call me in the morning? I think that you should call me in the morning if you feel the same, guys. Baby, it's just me and you. Baby, it's just me and you. Just us two, even in a crowded room. Baby, it's just me and you, yeah. Baby, it's just me and you. Baby, it's just me and you. Just us two, even in a crowded room. Baby, it's just me and you, yeah. Engulfed in the flames, engulfed in the shame, betrayed by your imagination, and over my head, but that's alright. So won't you call me in the morning? I think that you should call me in the morning if you feel the same, guys. Baby, it's just me and you. Baby, it's just me and you. Just us two, even in a crowded room. Baby, it's just me and you, yeah. Baby, it's just me and you. Baby, it's just me and you. Just us two, even in a crowded room. Baby, it's just me and you. The world keeps on spinning, but I
two in the crowd, we feel alone. I turn every chair that you sitting into a throne. Not too many of them put it down like me. I say it humbly, but they don't wear the crown like me. It's all in your eyes, lock loaded, we were rolling. You make the whole room feel slow motion. You make me feel like I'm drowning in a potion. Closed off, trying to get a little open. The more that I give, the more that I get. So baby, I'ma call you in an AM. You're down for my love, honey, say you in. I be waiting on my time, cause I'm patient. Baby, it's just me and you. Baby, it's just me and you. Just us two, even in a crowded room. Baby, it's just me and you, yeah. Baby, it's just me and you. Baby, it's just me and you. Just us two, even in a crowded room. Baby, it's just me and you, yeah.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새해 하면 이 얘기를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죠. 다들 신년 계획 어떻게 되세요? 저부터 말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GTQ 자격증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는 좀 포토샵을 배워가지고 영상 편집도 해보고 싶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SNS에서 개인 채널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오랫동안 제가 공들여왔던 채널이라 아마 2026년은 그거에 좀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디는 어떤 거 가장 하고 싶어요? 저는 인생 가장 큰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중국 교환학생 가기 때문에 오. 네, 이게 정말 제 인생이 일생일대의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혜디는요?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무사히 합격하는 게 올해 가장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반대로 절대 하지 않을 것,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결디부터. 저는 사실 원래도 그런 편 아니긴 한데 사랑에 망설이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더 도전해보고 더 다가가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뽀디는요? 저는 절대 하지 않기로 다짐한 거는 뭔가 도망치지 않는 거? 제가 예전에는 조금 하기 싫거나 무서운 게 있으면은 약간 피해버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전역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게 진짜 도움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어떤 좀 시련이나 그런 게 있어도 최대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좋네요. 멋진데요. 그러면 요새 그런 거 약간 의미 있다고 하잖아요. 새해 이후에 처음 들은 노래 맞아요. 아니면 뭐 새해에 하는 자기 루틴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들어보고 싶은데요. 혜디는 혹시 처음 들은 노래가 뭐였어요? 일단은 노래에 앞서서 저는 진짜 새해 카운트다운에 굉장히 진심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저는 그래서 항상 연말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크리스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새해 카운트다운만큼은 꼭 의미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만큼 전 올해도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서 카운트다운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이제 같이 여행 간 친구한테 제가 항상 듣는 새해 노래를 추천해줘서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노래를 굉장히 밀고 있는데 페퍼톤스라는 가수의 샤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가 정말 딱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듣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그럼 혹시 결디는 새해 어떤 노래를 들으셨나요? 저도 좀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 우주소녀의 이룰이라고 되게 밝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룰 것이고 더 잘 될 것이고 이런 노래인데 저는 진짜 새해 이후에 듣는 노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운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뽀디는 새해에 어떤 노래 듣나요? 저는 사실 원래 새해 이후 처음 들은 노래 이런 거에 크게 의미를 안 두는 성격인데 그래도 올해는 뭔가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친구가 그 카운트다운이랑 동시에 시작되는 콘서트 했던 거 아세요? 이번에? 알아요. 거기서 실리카겔 밴드가 카운트다운 끝나고 노페인이라는 노래를 딱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노래 들었다면서 너도 지금 이 노래 빨리 재생해라 해서 그 말 듣고 한번 노페인을 틀어서 제 새해 첫 노래는 실리카겔의 노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25년 그리고 새해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엔 좀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 좋아요. 또 얼마 전에 07년생들이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말도 안 돼. 대박. 진짜. 우리 DJ님들은 처음 20살 된 날, 그 1월 1일 기억하시나요? 그날 뭐 하셨나요? 헤디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진짜 20살 된 날에 굉장한 썰이 하나 있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홍대에 가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저희가 술집을 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홍대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술집을 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홍대에 가서 실제로 마치면 그 당시에 홍대에서 굉장히 크게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술집에 바로 들어가서 술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밤새서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좀 새벽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쵸. 친구랑 우리 그냥 사우나 가서 조금 쉬다가 첫차를 타고 집에 가자라고 해서 사우나를 가고 이제 사우나에서 나와서 집을 가려고 다시 홍대로 나왔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저희가 방금까지 술을 먹었던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박. 불이 나가지고 막 소방차들도 엄청 많이 와 있고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우리 저기서 밤샜으면 우리도 저 화재 현장에 있을 수 있었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갔던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되게 스펙타클한 경험을 진짜요. 하셨네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눈앞에서 화재 현장을 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럼 결디는 20살 될 때 뭐 했어요? 저는 딱 그 카운트다운은 그냥 집에서 함께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20살 딱 그 된 날에 저희 친구 아버지가 학원을 하시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마셔라 해가지고 학원 학원에서? 옥상에서 학원에서? 네, 친구네 학원 옥상에서 술을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데. 옥상 너무 낭만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20살 된 게 사실 엊그제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벌써 2007년생이 성인이라니 와. 말도 안 돼.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3월 되면은 그 07년생 중에서도 서강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들어오면 26학번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학번을 생각했을 때 26학번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저희 한번 새내기 얘기도 나온 김에 다들 저희 서강대학교 처음 왔었던 날에 뭐 했었는지 다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OT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다른 학교에서 반수를 하고 왔다 보니까 사실 술 게임을 좀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빼고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마셨는데 그게 정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학교에 가면 너가 그? 이러면서 되게 유명인 됐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네. 뽀디는요? 저는 사실 이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서강대학교를 학창 시절에 많이 왔어요. 시험 끝나면 축구하러 오고 그랬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합격하고 처음 갔던 거는 이제 다른 대학교에 붙은 친구 둘이랑 같이 청년광장에 가서 같이 노상을 하면서 술을 마셨었거든요.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술 게임하는 물이 엄청 큰 거 알죠? 그쵸. 저희한테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술 게임을. 대박. 그래서 사실 같이 했으면 재밌었을 법했지만 나머지 두 명이 서강대 학생이 아니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됐던 기억이 신기하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처음 사귄 친구도 약간 기억에 남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지게 됐어요? 헤디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진짜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항상 친구를 처음 사귀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그래서인가 뭔가 대학에 가서도 사실 친구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 친해진 친구가 이제 저희 학교 5화를 갔었을 때 같은 방을 썼던 친구였는데 마침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학교 다니는 동안 친구를 끝까지 못 사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살면서 제가 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먼저 가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도 가끔씩 연락하고 가끔씩 얼굴 보면서 잘 지내는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낭만 있는데요. 좋네요.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 알바트로스 세미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거의 간택을 당해가지고 끝나고 오늘 뭐 하러 갈래? 이렇게 묻는 거에 제가 가게 돼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엄청 친해져서 같이 여행도 가고 제일 베프가 됐어요. 좋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다 다른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저희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이번에 얘기하는 주제가 새로운 인연이잖아요. 네. 사실 또 새로운 인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연애이기도 한데 맞죠. 그래서 한번 저희끼리 연애 관련해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는 거 어떠신가요? 아, 좋습니다. 사실 또 새로운 인연이 주제인데 연애 이야기 빼먹으면 섭섭하죠. 그럼 한번 저 먼저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일단 간단하게 자만추 대 입만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자만추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번 뭔가 연애를 해보고 나니까 입만추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약간 만나는 것보다는 헤어지고 나서 그래도 뭔가 입만추면은 그 사이에 겹지인이 많이 없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입만추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뽀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무조건 자만추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소개팅이나 미팅 같이 약간 서로 연애라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에서는 뭔가 저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조금 되게 숨기는 모습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서로가 아닌데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도 뭔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연애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은 자만추로 좀 마음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왜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토론이 요새 진짜 많잖아요. 그쵸. 많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전 결디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원래는 정말 강경 반대파였거든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막상 대학 와서 만나는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 뭔가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면은 굳고 반대파기는 한데 사실 친구라는 게 조금 뭔가 그 범위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남사친 여사친을 생각했을 때 굳이 막 단둘이 만나고 막 연락을 매일같이 하고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여럿이서 볼 때 자연스럽게 껴서 같이 놀고 하는 정도로는 그래도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허용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뽀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기도 하고 그럼 제가 약간 질문을 바꿔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약간 그래도 두 분 다 어느 정도 남사친 여사친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 애인이 그런 남사친이랑 여사친이 많다 아니면 뭐 혹은 있다 둘이 만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질투가 진짜 많은 편이라서 사실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제가 뭐 있는 친구를 없앨 수도 없고 정말 단둘이선 안 될 것 같고 뭐 다 같이 만나는 정도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결디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단둘이 만나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그냥 다 같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놀고 하는 거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밸런스 게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약간 안 맞는 타입이랑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던 인연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MBTI가 INFJ인데 약간 MBTI가 ST이신 분들이랑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공감.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약간 감성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화를 할 때 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를 그 친구가 살짝 이해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잘 안 맞는다고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결디는 있었나요? 저는 회피형인 사람을 싫어해요. 너무 관계에서 모든 것을 더 회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요새 회피형 논쟁이 또 맞아요. 핫하잖아요. 인터넷에서. 핫하죠. 저는 안 맞는 타입이랑 별로라는 타입? 그거는 좀 뭔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근데 저는 결이 일단 맞아야 돼요. 저랑. 중요하죠.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딱 못 정하겠어요. 그냥 대화 몇 번 하고 막 말하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쵸. 결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라면.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내 사람이다 싶은 인연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약간 제가 느낌을 좀 당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약간 제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주변에서 먼저 다가와 줘서 친구가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게 보통은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게 조금 느껴지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결디는 어떤 때 그런 걸 느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친구랑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사람이 잘 통하려면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네. 근데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을 땐 다시 더 좋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불쾌감을 같이 느끼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신나게 토론하다 보니까 벌써 1부가 끝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 원래 회식 때 되게 자주 하던 이야기들인데 부스에서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느낌이 새로운데요? 맞아요. 진짜 저희 완전 지금 벌써 뒤풀이 회식하고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네요. 일단 저희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곳엔 어떤 바람이 불었기에 땀서린 모자를 벗어 보였던가. 우린 꿈이라 했던 나를 선 눈빛으로 노려보던 언덕위를 이제는 떠나는가.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익숙한 목소리의 명디로 돌아왔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청취자분들과 서라운드 분들께 제가 좀 개인 사정으로 늦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 녹음은 잘 1부는 마무리했나요? 네, 그래도 뽀디가 잘해줘가지고. 근데 제가 뽀디를 정말 전적으로 잘 믿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밥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2부도 1부에 이어서 저희 2026년 새로운 주제로 한번 재밌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라운드는 아무래도 회원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끼리 좀 으쌰으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끼리 그래서 이런 첫 만남 썰들을 좀 풀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새 학기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 부원들을 많이 맞네요. 만났는데, 그러네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신입 부원이 2명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 부원들이 한 4-5분이 계셨는데 되게 특이했던 게 이제 신입 부원이었던 제가 이제 녹음하는 옆에 앉아 있었고 녹음이 끝난 다음에 기존 부원들이 회칙을 직접 읽어줘요. 그럼 제가 끄덕끄덕 이렇게 했던 신기하다. 되게 뻘쭘하지만 또 나름 체계적인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결디는 어땠어요? 처음에 저랑 봤던 기억도 있었는데 저희 서라운드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 좀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딱 첫 녹음 때 옆에서 참관을 하는데 위압감이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결디가 DJ로 처음 들어왔잖아요. 네. 첫 녹음할 때 그 느낌은 또 어땠어요? 첫 녹음할 때 진짜 너무 떨렸고 그죠.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저희가 녹음 특성상 작가분들과 이제 여러 부원들이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처음 DJ로서 목소리를 보여줄 땐 저도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헤디는 어때요? 오늘 첫 DJ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때요? 1부 결디 헤디 잘 하고 있어요? 진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리는 워낙 그 말을 저희끼리 주제회의 할 때도 유도리 있게 조리 있게 잘해서 제가 1부도 정말 본방사수해서 우리 혜리의 오프닝을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 첫인상이라는 게 본인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사실 사람 첫인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까 연애 얘기도 했으니까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3초 안에 딱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중요한데 헤디는 어떤가요? 저도 옛날에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된 게 첫인상과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저는 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첫인상이 진짜 별로였어요. 그래서 와, 내 진짜 쟤랑은 절대 친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랑 절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렇게 친해지면 좀 더 끈끈해지겠어요. 그죠? 맞아요. 네. 생각지도 못한 인물과 친해질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 결디도 되게 신기하다. 결디는 약간 이성을 볼 때 3초 만에 볼 수 있는 편? 3초를. 뭔가 연애나 결혼할 때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첫인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후회받은 첫인상이 되게 많이 변했던 사람 중 하나가 우리 뽀디였거든요. 뽀디가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무표정이고 되게 무섭게 생겨서 저 부원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 커버까지 쳐주고 오늘 저한테 열심히 언제 오냐고 전화까지 해줄 정도로 이제 되게 편한 동생 사이가 돼서 이렇게도 좀 동아리 같은 데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도 첫인상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요즘 서라운드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에서 연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러면 또 우리 회식 자리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마지막 연애에 대한 토론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딱히 풀 썰이 없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이 한번 밸런스 게임처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고 친구 같은 연애가 있는 반면에 또 불편하지만 설레는 연애, 이 두 가지가 좀 연애하는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결디 둘 중에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원래는 불편하지만 설레는 연애였는데 네, 점점 또 살다 보니까 이게 장기 연애로 갈수록 설렘이라는 게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편하고 친구 같은 연애에서도 얼마나 애정을 갖고 서로를 대하느냐가 되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디는 어떤가요? 저도 약간 생각이 비슷해요. 저도 약간 편하고 친구 같은 연애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처음부터 편하고 친구 같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설레기만 하고 이런 연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약간 처음에는 약간 친구 같았다가 이제 조금씩 감정이 생기면서 약간 조금은 어색하지만 설레는 연애가 되었다가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친구 같은 연애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길게 그리고 오래 만날 사람일수록 편하고 친구 같은 연애로 결국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사실 인연이라는 게 꼭 연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나 처음은 정말 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저희가 다들 새학기 때 어떻게 친구 사귀었는지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직 조금 시간이 남긴 했지만 이제 새학기 3월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친구 사귀는 꿀팁들이 각자 가지고 있다면 한 번씩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시절에 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직접 발품을 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직접 나서서 좀 발로 뛰어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제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새내기 때, 새학기 때 친구 사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큰 꿀팁은 일단 술을 많이 먹고 좀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흑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 때는 가장 빠르게 친해지는 부분인 것 맞아요. 같고 그렇죠. 저는 뭔가 우리 작가분들께서 어떤 아이템을 써서 친해지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청취자분들도 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선배들이랑 후배들이랑 술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숙취 해소제 같은 거 아시나요? 좋죠. 인원 수대로 사가거나 아니면 술이 약간 취했을 때 화장실 가는 척하고 캐릭터 그려져 있는 초코우유 아시죠? 그런 알죠. 땡 에몬 같은 그런 거 딱 사오면서 먹으라고 해주시면 또 친구들 인별그램 스토리에도 많이 올라올 수 있고 그쵸.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헤디도 뭔가 제가 인별그램 보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헤디만의 친구 사귀는 꿀팁이 있다면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진짜 친구 사귀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좀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때도 항상 제가 이제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약간 간택을 당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좀 몇 안 되는 경험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나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좀 편하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다 각자 이제 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약간의 TMI를 보태자면 저는 유독 약간 좀 야구 얘기를 할 때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고요. 혹시 결디는 어떻게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나요? 저도 옛날엔 좀 내성적이라서 간택을 당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딱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친구들을 간택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네, 저는 지금은 거의 무조건 먼저 다가가는 편인 것 같아요. 또 뭔가 DJ들의 또 학창 시절이 나름 상상이 돼서 재밌는데요. 또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가 서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만났어도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럼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토크가 있다면 또 저희 서라운드끼리의 첫인상이 서로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제 또 열심히 각 구원들을 뽑아서 맞아요. 이제 세 분씩 첫인상 토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선 우리 오늘 함께 DJ를 하게 된 우리 헤디의 첫인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헤디는 정말 웃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저는 첫인상에서 느낌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거나 막 그렇게 활짝 웃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잘 웃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별그램 같은 거 볼 때도 우리 헤디 피드라던가 이런 여러 사진들 볼 때면 와, 저 형 되게 맛있게 웃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네요. 그다음에 우리 콩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악의 DJ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어가지고 그때 저희가 한 4대1 정도의 맞아요. DJ 경쟁률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기대가 컸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당시 면접 때 리딩을 너무 잘했어서 네, 생각보다 되게 처음에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되게 뭔가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술만 마시면 테토녀가 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좀 악에 바친다고 해야 되나? 애가 변하더라고요. 오늘 없으니까 뭐 아무튼 근데 우리 콩디도 너무 열심히 해줘서 좋다라고 마무리를 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열심히 서라운드에서 대본을 써주시는 전 언젠가 이분이 꼭 한번 DJ로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 술 안 마셔도 테토녀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서라운드가 좀 동물의 숲 같은 분위기가 좀 있는데 우리 예지 작가님 같은 경우에서는 좀 다른 느낌의 캐릭터? 좀 강하지만 또 안에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예지 작가를 저랑 같은 이 섹션이어가지고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눈이 정말 커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또렷한 눈이 오히려 좀 본인의 장점을 잘 부각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섹션 후배들한테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런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누가 얘기해 볼래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주연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주연 작가가 이제 저희들끼리 뭐 술 마시거나 첫인상 얘기를 할 때 뭔가 자기는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반박을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주연 작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귀여운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연이가 되게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뭔가 사차원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해지고 싶었던 부원이었는데 그래도 저희 활동을 하면서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결디는 딱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이 밝고 명랑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 만화 주인공 중에 캔디라고 있거든요. 캔디. 네, 그래서 약간 캔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PD를 맡고 있는 우리 우경이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처음 우경이 봤었던 기억이 이제 첫 녹음을 갔을 때 열심히 방송을 지휘하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보다 동생이지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좀 친해져 보니까 또 굉장히 아이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또 나름의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결디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상윤 오빠는 난 처음 봤을 때 되게 성실한 공대생같이 생겼다.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제가 딱 대학에서 만나는 공대생 오빠를 떠올리면 뭔가 딱 그런 이미지였고 그리고 진짜 상윤 오빠 놀랐던 게
나 누가 봐도 내 또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동안인데 최강 생각보다 동안이죠. 맞아요. 최강 동안.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기량이는 되게 제가 상상하던 완벽한 고양이상이자 여우상 같은 느낌? 저는 그런 인상이 아니라서 제가 되게 추구하는 그런 저희 추구미에 가까운 되게 추구미. 차도녀 같은 스타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또 명준 오빠는 딱 봤을 때 생각했던 게 와, 면접 프리패스상이다. 맞아요. 진짜 어른들이 딱 좋아하게 생겨가지고 상견례 프리패스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늦게 와도 기분이 좋네요. 와, 근데 저희 이렇게 좀 얘기해 보니까 사실 이게 저희끼리 있을 때 이렇게 네 첫인상이 어때라고 얘기하면 좀 오글거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을 삼아서 또 저희 부원들끼리의 첫인상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무엇보다 진짜 한 학기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데 저희 진짜 처음보다 많이 친해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죠? 서로 이제 뒤풀이도 많이 하고 곧 서라운드 MT도 가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다 낯을 많이 가려서 또 친해지기 힘들 줄 알았거든요. 진짜요. 근데 또 낯가리는 사람들에도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색하다고 못 참고 첫 만남부터 TMI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에 반면 아예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저는 좀 사람 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괜찮으면 저도 말을 많이 하고 명랑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근데 저도 또 이 중에 아이고 아이 중에 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조용하면 또 뭔가 제 이런 밝음 뽐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재밌는 술자리나 이런 데서 말 많이 해요? 말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데서는 얘기 많이 안 해요? 좀 말을 꺼내기 힘들어요. 아 진짜요? 네. 요즘 서라운드 뒤풀에서 말 많이 안 하던데. 재미없구나. 오늘 모함이에요, 모함. 혜리 오늘 결디 말 몇 번 하는지 체크해봐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주의해야겠다. 혜리는 어때요? 저는 진짜 저 20살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극심한 낯가림이 있었어가지고 진짜 말을 많이 못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좀 많으면 말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많은 사람보다는 약간 적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걸 조금 더 좋아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옆에서 말을 걸어주면 대답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라운드 처음 들어왔을 때도 사실 낯을 굉장히 많이 가려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명디나 그리고 이제 상윤이 형이나 다들 먼저 말을 걸어줘가지고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혜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저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게 인프피 특인지 모르겠는데 어색하면 막 주저리 말을 많이 꺼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땐 좀 그랬는데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 너무 TMI를 남발하거나 제가 좀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좀 결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모임에서는 좀 조용히 있는 것도 또 나만의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첫 만남 때 막 누구는 좀 소극적이었고 누구는 되게 또 막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게 그냥 각자의 좀 성향 차이였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는데 그때 다들 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열어보려 했구나 또 느낌이 드네요. 또 그러게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있는다고 새로운 일은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대학부터는 가만히 있는다고 친해지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좀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저희 서라운드처럼 동아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어느덧 2부가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작가분들께서 내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요. 요즘에 MZ세대들 사이에서 타로라던가 운세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두 분은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관심 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신기하다. 결디는요? 저는 사실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요. 좀 오늘 혜디가 뭔가 좀 저희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MZ세대가 타로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미래를 확실하게 맞춰야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진로라던가 취업이라던가 미래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20대 후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본인의 감정이라던가 관계라던가 뭐 정체성을 설명해줄 언어가 필요해서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나 취업 같은 큰 고민부터 또 오늘 뭐 먹지 같은 작은 선택까지 타로라는 게 카드를 뽑아서 즉석에서 의미를 붙여주고 또 결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잖아요.
또 같이 카드 펼치며 대화가 열리니까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도 또 딱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죠. 우리 헤디가 한번 타로 볼 줄 알아요? 아니면 이제 볼 줄은 모르고. 이게 눈으로 볼 줄만?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아무튼 이 운세 콘텐츠 관련해서 한 5분 정도 토론 나눠본 다음에 저희 마무리 클로징을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주나 타로 같은 게 이제 실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괜찮을지 아니면 이건 좀 무리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혜디는 어때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 이제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약간 결정장애처럼 뭔가 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선택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거를 내가 뭔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기는 좀 주저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사주나 타로 같은 게 내가 그런 결정을 할 때 조금은 이제 괜히 이유를 만들어주고 뭔가 근거가 되어주고 약간 힘을 보태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결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큰 결정은 본인의 주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좀 남 생각 들어보고 싶고 잘못되면 남 탓도 하고 싶고 그런 그쵸. 결정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소한 결정들은 한번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카드가 잘못한 거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요. 내가 아니라 타로가 잘못된 와, 거야. 나 이런 좋다. 발상 처음 생각해봐. 와, 진짜 서라운드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이게 접하게 되네요. 뭔가 이런 운세 관련해서 또 믿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그냥 재미 용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두 분은 사주 같은 거는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그걸 너무 좋아하셔서 오. 그때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데 대박. 막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뭐가 많고 뭐 맞아요. 맞아요. 금이 맞아요. 많고 맞아요. 뭐가 많고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사실 저는 종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뭐 태어난 일수랑 일자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의 운세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우리 혜디는 이런 사주 같은 거 좀 믿는 편이에요? 저는 좀 믿는 편인데 사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든지 맹신을 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믿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런땡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맞아요. 매년 이제 사주를 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종국 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김종국 님이 사주 같은 거를 잘 안 믿는 척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방송을 보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신기하다. 결국에는 너는 사주를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안 좋다는 거 안 하는 게 좋고 좋다는 거 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을 했는데 전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사주를 볼 때 그래도 기왕이면 좋다는 걸 하면 좋고 안 좋다는 거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주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믿는 편인 것 같아요. 결디는 어때요? 타로는 아까 좀 안 믿는 것 같은데 사주는 좀 믿는 편인가요? 네, 저는 아까 잘 안 본다고 했는데 사실 안 보는 이유가 안 믿어서가 아니라 네. 내가 너무 잘 믿을 것 같아서 안 보는 편이에요. 네. 오히려 맹신할 그럴 수 것 있겠네요. 같아서. 네, 서주가 이게 뒤에서 맞는 돌이라고 한대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주가. 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무섭긴 하다. 운명 같은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우리 결디 연애운 같은 거 한번 보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신년하면 또 이런 명리학 컨텐츠들이 확실히 성행하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괜히 팔랑귀가 돼서 사주를 한번 봐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또 사주 같은 거 얘기를 하다 보면 운세라던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뭔가 2026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재미있게 얘기들을 풀어낸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제가 제 잘못이라 개인 사정으로 좀 늦기는 했지만 오늘 또 주제가 너무 재밌어서 또 우리 스페셜 게스트인 혜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2026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고민들도 있고 뭔가 이루어놓은 목표들도 있을 텐데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클로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봐도 봐도 모르겠던 밤 텅 빈 이 맘 너 채울 길이 없네 눈 감아도 보고 뒤돌아봐도 그 아무도 나에게로 오늘따라 간절한 마음에 일요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할 수 없고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로운 인연이라는 에피소드명을 주제로 저희 시작을 해봤는데 또 사주 얘기까지 되게 딥토크를 하게 됐네요. 그니까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다니까. 진짜. 또 우리 헤디 오늘 DJ로 처음 데뷔했는데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제가 진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DJ를 막상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자리를 매번 멋지게 해내는 우리 DJ들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뭐 만약에 내가 틀리면 내가 편집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멋있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고요. 이번 기회에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결디 처음 녹음했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렇죠. 저는 제가 첫 녹음했을 때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희 녹음할 때는 거의 풀 100% 대본이었는데 맞습니다. 우리 헤디는 애드립도 막 즉각적으로 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실수도 없고 정말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헤디처럼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되게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헤디 같이 녹음하는 걸로 합시다. 네, 저희가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건 어쩌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좀 더 친절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라운드 멤버의 새해가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서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